원종 종합사회복지관 홍관표 관장님이 나에게 여자 홍길동이라고 하였다. 온 동네를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봐준다고 붙여진 별명이다. 너무 오지랖을 펼친 것 같다. 체력이 내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이제는 조금씩 접어야 할 것 같다. 1957년 서울 상도동 3남 4녀 셋째 딸로 태어나 말갈량이 학창시절을 보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바로 취업을 했다. 그런데 나의 첫 월급이 엄마의 위암 병원비로 사용되었다. 언니와 오빠가 있었지만 출가를 하고 간호할 수 있는 나뿐이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다. 그로부터 시작된 병간호는 6년이 이어졌다. 병원 치료비보다 민간요법을 강조하시던 아버지의 강건한 고집으로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다했지만 결국에 돌아가시게 되었다. 엄마와 이별 삭힐 시간도 없이 26 학창시절에 알던 친구와 결혼을 했다. 고단한 시집살이를 이기지 못하고 6년 만에 서울 양천구 외발산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전세살이를 시작했다. 남편의 소득에 보탬이 되고자 집에서 부업을 시작으로 제2의 취업 우유 판촉사원을 그것도 잘한다고 회사에서 표창장을 받았다. 판촉사원을 겸하면서 유선방송 사장님한테 수금사원 제의를 받았다. 그때는 자동이체나 지로가 없었던 시절 고객들을 만나야 하는데 낮에는 거의 고객을 만나기가 힘이 들었다. 그래서 밤에 주로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집 저 집 다녀야 하니 시간을 단축하려면 걷는 것보다 자전거, 오토바이, 승용차를 이용했다. 가호 방문하니 고객의 집에 숟가락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집안 사정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었다. 또 어려운 고객의 집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밤에 일을 보니 낮에는 헛된 시간을 보내면 안 될 것 같았다. 지역 자생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했다. 1999년 어느 날 TV 속에서 유경수 여사님의 적십자 봉사활동 모습을 보았다. 적십자 봉사활동은 유명한 분만 하는 것인 줄만 알았는데 일반인도 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들었다. 마침 지인의 권유가 있어서 1999년 2월 19일 언미구청 강당에서 꿀벌 봉사대 발단식이 적십자 활동의 시작을 25년이 흘렀다. 고광본동에서 어르신들과 나들이 장애인 우물의 집, 하담의 집 방문해서 점심 식사를 해주고 오정 종합사회복지관, 고강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 밑반찬 배달에 일반 가정집에 비싼 기저귀 등 생필품 지원과 인생 상담도 하고 다문화 가정 친정 엄마 역할도 했다. 세터민을 위해서 시장부기 관공서 동행해서 일상생활 지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천지구협의회 홍보부장으로 8년 동안 지구협의회 자랑을 전국에 홍보하며 25년 넘게 세월이 흘렀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내 이름에 애자가 사랑 애자가 있어서일까 타인을 도와주는 삶이 보람있고 재미있었다. 봉사가 중독 같다. 2010년 부천시 원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시민기자 교육을 수료하고 시민기자로서 활동을 했다. 희망이 샘솟는 희망샘이라는 신문도 발행했다. 이제는 신문이 아닌 팟빵이라는 희망샘 라디오로 지역의 소식을
내 목소리로 주민들에게 사연을 전하고 있다. 주민들의 사연을 전하는 시간이면 내가 봄제비가 된 기분이 든다. 2017년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서포티지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고 있다. 경로당 어르신들을 만나 스마트폰 교육 2시간, 여가 활동 1시간, 주 5회 하루에 3시간씩 한다. 월 100만 원의 수당을 받는다. 금쪽같이 소중한 보상이다. 그런데 프로그램 교환이나 놀이치료 프로그램 교구 재료비는 전혀 없다. 우리들이 역량 강화를 가대평가해서인지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한다. 교구나 만들기, 그리기 재료는 내가 구입해야 한다. 이것 또한 봉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 스마트폰 교육을 한 어르신이 자녀에게 안부 문자를 보내며 자녀들이 깜짝 놀라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다. 철자법은 다소 틀렸지만 생전 처음으로 받아보는 문자에 서로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면 모든 노고가 싹 사라진다. 주로 노인들을 도와주면서 회의감이 들 때도 있다.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 많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거나 편법을 이용해서 재산을 빼돌리고 쪽방에 사는 어르신들, 저소득 모자가 부자 가정이 서류상에 이혼을 하고 동거하는 가족들, 사회복지 근거가 잘못 쓰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울 때도 있다. 열심히 돈 벌고 봉사하는 것만 나의 열정이 넘치는지 자식들에게 엄마의 정성보다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바쁜 일정으로 아이들 오후 시간에 돌볼 수가 없어 학원으로만 돌렸다. 둘째 초등학교 때 이부제가 없는 서울까지 전학을 하고 초등학교 졸업식 날 아들이 작은 소리로 나한테 한마디 한다. 비 오는 날 우산 가지고 교문 앞에서 엄마가 기다려주는 게 제일 부러웠다고 한다. 가슴이 찡했다. 그래, 엄마가 못 온 이유는 엄마도 비를 맞고 일을 해서야. 가져다 주지 않아 엄마가 미안하다는 너의 마음 이제라도 사과한다. 영식아, 내가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열심히 돈 벌려는 이유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러 갔다가 내가 너에게 빌려준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내가 지약을 사 먹고 대신 죽겠다는 소리에 얼마나 서운한지 이를 악물고 돈을 벌려고 길을 썼다. 그런데 이제는 그 소리를 한 사람이 고맙게만 느껴진다. 1919년 암 수술과 2003년 무릎 관절 2차례의 수술이 이젠 체력이 나의 열정만큼 따라주지 않는다.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다. 다행히 너희들 모두가 출가해서 너무 좋다. 부모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은 혜영아, 영식아, 고맙고 정말 미안하다. 엄마로서 돈만 벌었지 살뜰하게 챙겨주지 못해서.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은 어느 엄마에 다르지 않는데 씩씩한 엄마이지만 표현이 서툴르다. 건강해라. 그리고 부부가 사이좋게 지내라.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